시카고입니다. 학회에서 발표 잘 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서 긴장했고, 한국인으로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라는 언급을 깜짝 놀라서, 당연히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잘못된 언급이지만 우리나라의 반헌법 세력들이 이제 말 한마디 붙잡고서 할 모든 일들이 짜자자작 시나리오가 펼쳐나가면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트럼프가 주변에 이제 극우 인사들이 있겠죠. 생각보다도 이런 극우 인사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급되는 개신교 보수 세력들과의 미국 극우 정치 인사들과의 연계성, 그런 영향력이 생각보다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걱정을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이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 헌법적 질서를 다시 세워가는 수많은 시민들이 양심과 정의감을 발휘해서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군대 통수권자의 이 국가 반란 행위를 막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지도자의 인식으로 인해서 망가질 수도 있는 게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정말 다행히도 정상회담 분위기라는 것이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잘 해결이 되고, 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 대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심리학자이고 윤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외교를 공부하기도 했었고요. 외교부나 통일부나 인턴이지만 경험해본 바가 있기도 하고, 또 외교부 산하기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국제정치와 외교 심리적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국가라든지 국제정치는 행위자가 국가 단위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와 별로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교 현장이 국가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 한 지도자의 역사 인식과 심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의 일이 잘 된 이유가 심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심리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이거든요. 심리적인 전략을 잘 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성공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좋게 해주었다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밝고 고양되어 있어요. 우쭐대는 표정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리라는 건 상대방의 성향과 욕망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욕망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정치 지도자들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당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특징은 노골적인 자기 권력 욕망과 자기 과시 욕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트럼프의 대부분의 글이든 말이든 자신을 어떤 대상과 비교해서 그 대상을 깎아내리고 폄훼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자기 자신은 드높이는 일관적인 말과 행동 패턴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대선이 언제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다. 오바마는 다 망쳐놨다. 바이든이 다 망쳐놨는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안 그랬을 거다. 그 사람은 멍청하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하다못해 한 연인이 헤어지더라도 한 5년 지나서 상대방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트럼프는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에 가까울 정도로 상대방 깎아내리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의 깊은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가치관과 욕망이 있는데 트럼프가 보여주는 욕망 그리고 세계관은 마키아벨리즘적 세계관,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투쟁이 세계관의 중심적 내러티브예요. 이 세상은 결국에 1등이 되기 위한 전쟁이다, 경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미국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게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욕망은 노벨 평화상, 왜? 오바마가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돼가는 거거든요. 워싱턴 DC에서 케네디 센터를 막 건드리고, 사실 미국 사람들이 케네디를 좋아해? 감히 케네디가 나보다 인기가 많아? 그러면 케네디를 이겨야지 하고, 케네디 센터를 자기 이름으로 막 바꾸고 싶어서 마음속에 욕망이 꿈틀꿈틀 충동질 할 거예요. 자기 권력과 자기 과시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건데, 또 특징이 나르시스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사회적 맥락이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한다. 그리고 내 입장만 중요하다, 내 감정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마키아벨리즘적 그리고 나르시스트적 심리를 가진 트럼프 같은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쭈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쭈쭈가 결국 정답이에요. 이성적인 대화는 어떻게 보면 뒷전입니다. 트럼프와 이성적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쭈쭈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우쭈쭈를 통해서 네가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나는 네 편이고 네 부하야, 나는 네 꼬붕이야, 이런 거를 인식시켜줘야 돼요. 굴욕적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 로마 황제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황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밑보여가지고 수많은 지원들과 실질적 혜택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자기가 최고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뭘까요? 공개적으로 망신주기죠. 그런 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진짜 잘못한 게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이제 트럼프는 그냥 TV 쇼에 나오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make fun of 한 거예요. 조롱한 겁니다. 분위기 좋은 농담이긴 했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하하 나를 유머 소재 삼아서 참 재미있었지 하면서 웃어넘길 수 있는 상황을 이제 트럼프는 마음에 꼬깃꼬깃 접어놔서 몇십 년 지난 이후에도 계속 꺼내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감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유머 소재 삼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창피 주는 것은 최악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 어떻게 했나요?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전을 벌였어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가 감히 나에게 도전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직장 상사가 사이코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공개적인 회의에서 직장 상사에게 건의에 도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완전 밉보이겠죠. 자기가 원하는 결과마저도 망쳐버리는 겁니다. 젤렌스키는 심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최악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리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기대 이상으로 해내는 심리적으로 뛰어난 전략, 전술, 이해도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심리적으로 이 사람을 이해하고 대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이 저도 신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치 보는 것, 심리적인 이해에 대한 게 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젊어서부터 고생하는 게 좋다라고 옛날 말이 있지만 그런 대표적인 사례 같은데 어려서부터 잘 살면은 남의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분 어떻게 좋게 해야 되는지 상대방 감정이 상해서 망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통찰력 있게 대응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고 합니다. 오늘의 요지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 권력 중독자가 있다. 자기 비위가 상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쭈쭈 해줘야 됩니다. 우쭈쭈. 결코 그 사람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하고 오히려 판이 깨지고요. 오히려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요. 나의 요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인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의 대부분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판단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했는데 이 사람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른다?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삶의 지혜로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권력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목표인 사람도 있어요. 내가 최고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존재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거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전 세계의 최고의 권력자라는 미국 대통령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권력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유럽의 총리들과 대통령들이 트럼프 주위에 모여가지고 막 머리를 조아리는 듯한 이미지들, 그걸 지금 전 세계가 감내를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국 총리가 바보여서, 프랑스 대통령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의 심리를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이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원하는 이미지를 들어주되 실리적인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고자 하는 발버둥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잘했다. 심리를 잘 파악했다.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잘 파악했고 잘했다. 제가 이 정상회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이제 감탄한 바이고요. 예를 들면 허리를 꼿꼿이 서서 세우고 말한다든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되게 밝은 표정을 유지하고 눈을 맞춰가지고 함부로 무시하지는 못하게 펜을 주기도 했고요. 또 극찬을 했죠. 입에 담기 약간 민망할 수준의 극찬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당신이 없이는 전 세계의 이 평화와 전쟁 종식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못했을 거다. 당신이 없는 동안에 북한이 미사일도 개발하고 핵 개발도 했다. 나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당신만이 김정은과 만나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부죠. 아부의 기술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탁월했다.